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냉장고에 생선이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당신의 뇌와 심장, 기억력, 그리고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고 믿는 어떤 생선들이 실제로는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키우고 기억력을 망가뜨리며 몸속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그 생선이 아주 비싸지도 않고 흔하고 심지어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될 내용은 소문도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수치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생선을 절대 집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마지막에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의 무려 99%가 잘못된 생선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생선을 일주일에 단 2번만 먹어도 뇌졸중과 심각한 기억력 저하 위험이 최대 70에서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의학 저널에 실린 데이터입니다. 2023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특정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혈관 염증, 신경 손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시작되고 가끔 머리가 멍해지는 정도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며 심지어 감정 기복까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식탁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잘못된 선택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서서히 막히고 독소는 조금씩 쌓이며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힘든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생선이 약이 되고 어떤 생선이 독이 되는지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 고기는 줄이고 생선을 먹어야 오래 산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막연한 믿음입니다. 최근 노인의학 분야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해독하지 못하고 뇌 역시 중금속과 염증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생선을 섭취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은과 환경 독소가 그대로 몸속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는 이런 물질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이유 없는 우울감과 혼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노인 의학 저널에서는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생선을 선택한 시니어 그룹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진 반면
잘못된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동맥경화, 만성염증,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생선을 먹었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선 중 하나가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맛도 순하며 마트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항상 쟁여두는 바로 그 생선이 조용히 혈관을 막고 뇌를 늙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몸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소문이나 과장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이 몸을 회복시키고 어떤 선택이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생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시니어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 구성을 가진 생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연산 퍼시픽 대구입니다. 퍼시픽 대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담백해서가 아닙니다. 이 생선은 지방은 거의 없고 단백질은 극도로 높은 매우 드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로 약 40g에 가까운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지방은 2g도 되지 않습니다. 칼로리 역시 낮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이 근육 감소는 걷는 힘, 균형 감각,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 능력까지 무너뜨립니다. 퍼시픽 대구의 단백질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퍼시픽 대구에는 셀레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끼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정도입니다. 셀레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미량 미네랄로 갑상선 기능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뇌세포와 혈관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실제로 셀레늄 수치가 높은 시니어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노화 관련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퍼시픽 대구는 비타민 B12와 인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직결되어 있으며 부족할 경우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극심한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작용해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생선 하나로 근육, 뇌, 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산 퍼시픽 대구는 수명이 짧아 수은과 독소가 거의 축적되지 않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산 퍼시픽 대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어장 중 하나에서 잡히며 차갑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염물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어 기름진 생선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이 생선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강한 불에 굽는 방식은 단백질 구조와 미네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 온도에서 천천히 굽거나 찌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고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흡수율까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먹는 것, 이것이 60세 이후 생선이 약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왔던 작은 생선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가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선은 60세 이후 몸속에서 무너지는 균형을 가장 빠르게 바로잡아주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선을 한 가지 더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만성 염증 상태로 기울어집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런 염증 반응을 세포 수준에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던 불길에 서서히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어리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생선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햇빛을 받아도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며 심지어 기분 저하와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어리 한 캔만으로도 하루 비타민 D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은 시니어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정어리에 들어있는 칼슘 역시 특별합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비타민 D와 인이 함께 들어있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조합은 뼈를 단단하게 지키는데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꾸준히 먹는 시니어일수록 골절 위험이 낮고 넘어졌을 때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장점이 있습니다. 정어리는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생선입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은이나 중금속, 환경 독소가 거의 쌓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주 먹어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드문 생선이란 뜻입니다. 이는 해독 능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B12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 기능과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B12 흡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어리는 이 문제를 식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단백질 역시 소화가 잘 되는 완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는 값비싸지 않고 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선택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작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생선을 식단에 들이는 순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작지만 가장 강력한 생선이 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반만 알고 있는 생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야생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연어는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연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연에서 자란 야생 연어는 시니어의 몸에서 거의 약처럼 작용합니다. 야생 알래스카 연어가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오메가3의 질입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뇌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줄어드는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혈중 DHA 수치가 높은 시니어일수록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높고 뇌 용적 자체가 더 크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는 수준을 넘어 뇌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야생 연어의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매우 높은 형태로 먹은 만큼 거의 그대로 근육과 면역 기능에 사용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와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흡수 단백질의 가치는 훨씬 커집니다. 한 번의 식사로 약 40g의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근육 유지와 기초 대사량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야생 연어의 분홍빛 색깔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쌓이는 이 산화 손상은 피로, 염증, 조기 노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스타잔틴은 특히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셀레늄과 비타민 E,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이 더해집니다. 셀레늄은 심장과 면역 체계를 지켜주고 비타민 B6와 B12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야생 연어를 주 2회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관절 통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춘다는 뜻입니다. 야생 알래스카 연어는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돕는 생선이 아닙니다. 뇌, 심장, 근육, 면역, 염증 관리까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 연어를 먹는다면 반드시 자연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연어처럼 보여도 몸이 받는 영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에너지와 기억력,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제 이 목록의 가장 위에 올라있는 생선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왜 이 생선이 60세 이후 최고의 선택이 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무지개송어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생선은 다른 건강한 생선들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놓은 듯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송어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미국에서 양식된 무지개송어는 매우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 관리됩니다. 많은 양식 어종이 항생제와 부자연스러운 사료 문제로 걱정의 대상이 되는 반면 무지개송어는 깨끗한 물과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가장 걱정하는 화학 오염과 잔류물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도 무지개송어는 매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로 약 1000mg에 가까운 오메가3를 공급해 주는데 이는 심혈관 보호의 가장 효과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 균형이 바로 장점입니다. 심장은 안정되고 혈관은 유연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지개송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고혈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미네랄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여기에 인, 철분, 아연이 함께 작용해 뼈 건강, 에너지 생성, 면역 기능을 동시에 지탱해줍니다. 단백질 역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입니다. 무지개송어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나이아신 섭취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심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무지개송어는 비타민 E 역시 함유하고 있어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이 생선은 맛이 순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씹는 힘이 약해진 시니어나 소화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에 잘 어울려 식단의 단조로움을 줄여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결국 무지개송어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전성, 영양 균형, 소화 용이성까지 모두 갖춘 60세 이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순간 몸은 서서히 안정되고 일상은 더 가볍고 단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아무 의심 없이 집어드는 생선, 가격이 싸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 더 위험한 생선입니다. 바로 수입산 메기, 특히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메기입니다. 이 생선의 문제는 맛이나 조리법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사육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많은 해외 메기 양식장은 극도로 밀집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물은 더럽고 물고기들은 서로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질병이 쉽게 퍼질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 대량의 항생제가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항생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기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그 생선을 먹는 우리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6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축적되면 몸은 점점 약물에 둔감해지고 실제로 약이 필요할 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염에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입산 메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생선들은 종종 산업 폐수가 섞인 오염된 물에서 자라며 그 안의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수은과 납 같은 중금속도 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특히 뇌와 신경계에 쌓입니다. 이런 독소가 천천히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며 이유 없는 피로와 두통이 반복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지만 원인은 식탁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 메기의 지방 구성입니다. 수입산 메기는 자연스럽지 않은 사료를 먹고 자라며 오메가6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 불균형은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미 관절염, 심장질환, 자가면역 문제를 안고 있는 시니어에게 이런 생선을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수입산 메기는 단백질의 질도 낮고 몸에 이로운 영양소는 거의 없는 반면 염증과 독소만 남깁니다.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지켜주지 못하는 생선입니다. 60세 이후 이 생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입산 메기를 가장 먼저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생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이 된 생선입니다. 바로 참치입니다. 샐러드에도 샌드위치에도 간편한 단백질로 늘 등장하는 그 참치가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치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맛으로도 냄새로도 절대 알 수 없는 수은입니다. 참치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큰 포식자입니다. 오래 살고 다른 물고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은을 몸속에 계속 축적합니다. 이 수은은 조리해도 사라지지 않고 참치를 먹는 순간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은은 몸을 스쳐 지나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에 달라붙듯 축적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축적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나 초기 치매로 오해합니다. 실제 신경학 연구에서는 참치를 자주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65%까지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알바코어, 즉 화이트 참치나 비가이 참치처럼 크기가 큰 종류일수록 수은 함량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일주일에 단 2번만 이런 참치를 먹어도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수은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캔 참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캔 참치 역시 수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함량이 낮을 뿐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결국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매일 참치 샐러드나 참치 샌드위치를 먹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은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과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심장 문제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치는 시니어에게 이중의 위협이 됩니다. 참치는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경계심을 잃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생선을 주식처럼 먹는 습관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더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선택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참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와 신경계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혼란을 주는 생선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선입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어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고등어를 먹느냐가 건강을 지키느냐
망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킹마커럴, 즉 왕고등어가 있습니다. 이 생선은 크고 공격적인 포식자로 바다의 상위 먹이사슬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오래 살수록 몸속에 쌓이는 독소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수은입니다. 수은은 뇌와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는 중금속으로 시니어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왕고등어를 섭취하면 수은은 빠르게 혈액을 통해 퍼지고 뇌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손이 떨리거나 근육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감정 기복과 불안, 우울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분명합니다. 식탁 위에 오른 이 한 마리의 선택입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고등어를 시니어와 임산부, 어린이에게 절대 피해야 할 생선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됩니다. 마트나 식당에서 고등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왕고등어인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이 바로 위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왕고등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시니어들은 심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수은을 배출하지 못하고 더 빠르게 축적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건강 상태가 오히려 위험을 배가시키는 셈입니다. 고등어의 풍미와 영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작은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는 수은 함량이 훨씬 낮고 오메가3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왕고등어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와 심장은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이 이 한 생선으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부담 없는 생선이라고 믿어왔던 바로 그 생선입니다. 바로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60세 이후 이 생선이 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틸라피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극도로 밀집된 양식장에서 자랍니다. 물은 빠르게 오염되고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배설물 속에서 헤엄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질병과 기생충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항생제와 살균제, 살충제가 상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물질들은 틸라피아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그것을 먹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틸라피아의 지방 구성입니다. 이 생선은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이 1대1 혹은 2대1인 것과 비교하면 양식 틸라피아는 10대1 이상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장질환과 관절염, 만성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틸라피아를 먹었을 때 베이컨이나 햄버거보다 염증 지표가 더 높아졌다는 결과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사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값싼 단백질 공급을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가금류 배설물이 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영양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균 오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에 더해 틸라피아는 다이옥신 같은 산업 오염 물질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암, 면역 기능 저하, 호르몬 교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는 독소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식 틸라피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몸에 조금씩 독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문제, 신경계 이상, 심각한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떤 것은 약이 되고 어떤 것은 독이 됩니다. 야생에서 자란 깨끗한 생선은 몸을 회복시키지만 잘못 키워진 양식 생선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다음번에 마트에서 생선을 고를 때 가격이나 익숙함보다 출처와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나 오늘 내용 중 놀라웠던 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한 선택은 오늘 저녁 식탁에부터 시작됩니다.